자, 이번 시간에는 투자 자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자산은요, 일단 사업 주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회사가 어떤 다른 회사의 그런 뭐 지배 목적이나 혹은 뭐 통제 목적, 아니면은 아예 남는 그 자금을 갖다가 투자하는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투자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자산은요, 타 회사의 지배나 통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뭐 관계 회사의 주식, 아니면은 출자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유가증권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아예 재테크 목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제 보유하는 자산인 장기 금융 상품, 아니면 투자 부동산, 지배 목적이 아닌 유가증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투자 자산의 그러한 구성 항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자산 쪽은 일단 보시면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영업 목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애들은 이제 뭐 재고 자산이나 유용 자산, 무형 자산으로 구분이 되게 되고요. 그거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들은 대부분 투자 자산 쪽으로 카테고리가 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투자 자산 중에서 일단 몇 가지 항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장기 금융 상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금융 상품은요, 뭐 유동 자산에 속하지 않는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떤 회사 혹은 뭐 다른 뭐 무슨 금융 기관 같은데 이제 자금 같은 거를 맡기면서 이제 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즉 1년 이상 그런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보통 장기 금융 상품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 금융 상품은 맨 처음에 이제 은행 같은 곳에 예금을 했었다. 그래서 1년 이상 예금을 하는 장기로 맡겼다고 하면은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장기 금융 상품은 점점 이제 시간이 만기가 이제 도래하게 될 거고요. 그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게 되는 그런 장기 상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기 금융 상품은 만기가 1년 내에 도래를 했기 때문에 비유동 자산 쪽에 가 있으면 안 되고요. 이런 비유동 자산 쪽에 가 있었던 장기 금융 상품을 단기 금융 상품으로 개정 대체해주는 그러한 유동성 대체 분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금융 상품, 뭐 단기 금융 상품과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만기가 1년 이상이냐 혹은 이하냐 그거에 따라서 일단 구분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장기 금융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이자 지급일이요, 보통 회계기간 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 같은 거를 할 때 뭐 딱 이제 연말에 맞춰가지고 가입을 하는 케이스는 거의 많지가 않으니까 보통은 실제 이자 지급일, 그리고 그 만기나 아니면은 그 해당되는 그 회계기간 말, 요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수익을 발생주의에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이자 지급일이 실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결산일과, 그렇기 때문에 이자 지급일이 그 경과하지 않은 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경과 기간에 해당되는 그 미수이자를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수이자를 일단 잡게 되고 그게 자산 계정에 미수 수익으로 계산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금액을 단기 손익 항목, 즉 손익계산서 쪽에 이자 수익 금액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분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잊지 않으시면은 장기 금융 상품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